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경주에는 이례적으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강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지진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는 닷새간 길게 이어졌죠. 이 때문에 명절 후유증을 앓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명절 후유증 극복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차윤희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전쯤이었죠. 저도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었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지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경주에는 규모 5.8의 역대급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녁 7시 44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뒤이어 8시 32분 규모 5.8의 지진이 또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경주와 300km 정도나 떨어진 서울에서도 침대가 흔들릴 만큼 강력했는데요. 당시 지진이 발생한 직후 카카오톡의 서비스가 2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25명 정도 부상자가 속출했고요. 5,300건이 넘는 재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진은 두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추석 연휴에도 끊임없이 37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요. 설상가상으로 남부지방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까지 내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유지하고 안전처는 지진 복구에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경주에는 월성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국보급 문화재도 많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경주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이 이 월성 원전 4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월성 원전이 정지한 것은 규모 5.8의 두 번째 지진이 발생한 지 3시간 25분 만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지진으로 건물이 부서지거나 하는 피해로 정지된 것이 아니었고 안전 점검을 위해 수동 정지한 것이며 전력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진이 계속되고 또 가까운 곳에 방패장 시설까지 있다 보니 원전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60건의 문화재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진 발생 당시 국보 32호 첨성대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기존보다 북쪽으로 2cm 정도가 기울었고요. 상부 정자석 한쪽 모서리가 약 5cm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일제강점기에 접합해놨던 이 난간 부위가 일부 떨어졌고요. 대웅전의 지붕기와 등도 파손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복구에 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경주 지진은 한반도에 일어났던 지진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는데 이전에도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요. 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이 강진이 일어난 것은 모두 9차례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규모로 기록된 지진은 지난 2004년 5월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5.2의 지진이었습니다. 1980년 1월 북한 평안북도 삭주에서 일어난 규모 5.3 지진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9월에도 경북 상주시 북서쪽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2014년 4월 충남 태안군 열비도 서북서쪽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도 규모 5.1로 강력했습니다. 규모 5의 지진은 한반도에서 모두 3차례 일어났습니다. 2달 전인 7월 5일 울산 동구 동쪽 해역과 또 2003년 3월 인천 백령도 충남 홍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규모 5.8이죠.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 듯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좀 들어보면 유독 영남 지방에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경주 지진은 이 영남 지방의 최대 단층인 양산 단층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양산 단층은 경주부터 양산과 또 부산으로 이어지는 200km 길이의 단층인데요. 영남권에는 이런 대형 단층만 8개가 존재하는 등 단층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동안 규모 5 이상의 강진은 없었지만 10년간 무려 62회의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강진이 일어난 기록이 많아 지진학자들에게는 요주의 지역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지난 7월 5일 울산 지진과 또 79km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울산 지진에 이어 2개월여 만에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세 차례나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태풍이 남기고 간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좀 피해가 적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날씨는 어떨지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추석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이 더위는 추석이 지나면서 조금씩 꺾였습니다. 바로 14호 태풍 우란티와 16호 태풍 말라카스가 연이어 영향을 주면서 남부지방은 하루 만에 30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올 가을은 태풍이 총 8개에서 12개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1개 정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부터 당분간은 선선한 가을 날씨를 유지하겠지만 이 전반적인 가을 중기 전망을 보면 9월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10월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11월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수온이 예년보다 낮아지는 이 라니냐 현상의 영향이 한반도에도 전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날씨가 예년보다 선선해지겠고요. 겨울 추위도 일찍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휴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아왔을 때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추석 연휴 후유증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휴 후유증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 명절 후유증은 일주일 정도면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요. 연휴 기간에 체력 소모가 많았거나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은 회복 기간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세는 불면, 복통, 설사, 두통 등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이 오래 이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숙면인데요. 네. 생체 리듬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제 시각에 잠들어 제때 기상하고 한 번 잘 때 충분하게 잠을 깊이 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명절 증후군을 겪고 있는 때는 우리 몸이 평소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과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 역시 수면 정상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즙이나 생과일 주스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명절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이 증세가 지속이 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좀 이야기 나눌 게 명절 음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맛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먹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께서 전을 좀 계속 해주시는데 매일 먹다 보면 이렇게 질릴 수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법이 있는데요. 명절에 이 남긴 음식은 일단 한 번 간이 돼 있고요. 예. 적당히 익혀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다시 가열해 먹는 것보다는 다른 조리법을 활용하면 새로운 맛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 전이나 튀김은 전골이나 조림으로, 또 나물은 전이나 튀김에 활용하면 좋은데요. 일단 저는 찌개 넣으면 훌륭한 부재료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생선전과 표고버섯전, 이 두부전 등을 한데 모아 모듬 전골을 만들어도 궁합이 잘 맞고요. 전과 튀김은 식용유에 바삭바삭하게 튀겨난 뒤 새콤달콤한 소스를 곁들여 중국식 탕수를 만들어주면 처분이 쉽습니다. 또 남은 편육은 대추와 밤, 배, 감 등 과일을 활용해 편육 냉채로 만들면 좋습니다. 나물은 잘게 썰어 찬밥과 같이 끓이면 또 영양 만점의 죽을 끓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잡채는 밀전병에 싸 겨자 소스에 찍어 먹거나 중국식 춘건처럼 튀겨보는 것도 좋고요. 북어포는 찜과 구이, 전으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양념에 재운 북어에 찹쌀가루를 발라 구우면 쫀득쫀득한 맛이 더해진다고 하네요. 네, 저도 집에 남아있는 음식들을 한번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성나 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